어서오세요. 아, QWR 형님 고맙습니다. 자, 우리 28회까지 사드리고, 이기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M매치가 약간 동전 던지기 느낌이 강해서 그래, 여러분들. 이게 진짜 개씹 동전 던지기야, 이 매치. 제가 그래서 A매치를 싫어해요. 거의 그냥, 뭐, 고배당 잡기는 좋은데, 아, 이거 주력은 저기 동전 던지기 느낌이라, 왜냐면 핸디값이 너무 커요. 대체적으로 다. 이게 유로다 보니까, 솔직히 막 큰 이변들이 막 큼지막하게 막 터지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긴 한데 일단 핸디가 크니까 그 핸디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뭐 핸디 막 1은 그나마 낫다. 2점 주고 3점 주고 막 4점 주고 이러면은 사실상 동전 던지기거든. 그런 부분들이 좀 맞추기 쉽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귀신같이 A매치 가면 기분이 그래서 그런가? 크로아티아 개새끼들 마지막에 먹히는 거나. 와, 저번 주 진짜 끝발도 안 받고, 와, 참 먹을 수 있는 박스 한 5박스는 날린 것 같아. 클리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극장으로 다 부러지고 부주력도 씹으려고 마지막에 다 부러지더라. 진짜 느바고 축구고 DC도 이기고 있다가 2대1로 극장 쳐먹고 뒤지질 않나. 미국 축구 참 아쉬운데, 그래서 어제 쉬었습니다. 어제 푹 쉬었고, 어제도 뭔가 갔으면은 틀렸을 것 같아. 잘 쉰 것 같아요. 그래서 갔으면 뭔가 못 먹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냥 결과 딱 봤을 때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어제 갔으면은. 잉글랜드 잡고 포르투갈 잡고 고래야 먹었을 것 같은데, 잉글랜드 포르투갈에 뭐 북아일랜드 언더나 분석은 어제 제가 다 했거든. 그래서 6시쯤부터 아, 라방을 할까 쉴까 존나 고민하다가 조합 짜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패스 때렸는데, 파리 진짜 리그 아침에 멕시코도 터졌네. 이거 지금 봤네. 멕시코도 터졌구나. 창현님 어서 오시고, 푹 쉬고 왔으니까 잘 가보시죠. 이게 좀 먹기보다는 일치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가볼게. A매치 어차피 이거 동전 던지기인 거 뭔가 운빨 믿고 베팅하기보다는 그래서 본전은 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먹으면 좋은 거고. 그런 맥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석 끝나고 한번 더 할게요. 조합은 다 나와 있다. 가보시죠. 그리스 대 리투아니아. 말했죠, 동전 던지기라고. 이거 뭐 햄무라 헨슨 동전 던지기라고 봅니다. 동전 던지기 느낌이 강해요, 사실. 뭐 전력 차이는 확실한데 이거 A매치야, 여러분들.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뭐 그리스 역시도 지금 어쨌든 일정은 빡빡하잖아요, 여러분들. 3, 4일 간격으로 뭐 계속 치러지는 일정에다 A매치다 동기부여 없어요. 근데 상대가 리투아니아 개똥나래, 개똥. 뭐 축구는 불모지야, 불모지. 뭐 그리스 이기는 거는 기정사실이겠죠, 1.05배. 근데 뭐 애초에 그래도 한 점 차보다는 제가 볼 때 2점 차 이상의 그림이 좀 가능성은 높아. 그래서 뭐 가실 분들은 배당 좀 높여가지고 햄무랑 헨승 나눠서, 어차피 헨승이 2배가 넘기 때문에 나눠서 가도 손해는 아니거든요. 거기서 금액 조절도 또 들어갈 수 있겠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로테이션도 돌아갈 거고, 막말로 한 점 차로 이겨도 이상하진 않아요. MH 그래 뭐 분석할 게 없다. 전력차 존나 심하고, 뭐 핸들이 이를 줬으니까 뭐 이렇게 찍거나 뭐 그런 식으로 분석할 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두 번째, 북마케도니아 대 페로제도. 이것도 A매치예요. 결국에 어쨌든 간에 북마케도니아도
몰타 상대로 조금은 고전했던 흐름 속에서 직전 유로 예선을 그래도 승리로 가져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 어쨌든 A매치기 때문에 여기서 로테이션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 이게 야, 어디 갔어? 잠시만요. 여기 있다. 결국에 북마케도니아도 엘마스나 이런 좀 핵심 자원들이 빠졌을 때는 솔직히 엄청나게 큰 갭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아. 엘마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그래도 나폴리에서 뛰고 백업 잘 봐주는 놈이니까 이런 자원들이나 전방에 뭐 추리노, 미오프스키 막 이런 애들이 로테이션이 돌아간다? 가뜩이나 불막해도 요런 자원들이 이제 퀄리티 다 비슷비슷한 수준에서 퀄리티 있는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비교적 훨씬 더 좋은 팀인데, 얘네들이 만약 로테이션 돌아가면 얘네들이 A매치기 때문에 슬렁슬렁 뛴다? 그럼 큰 갭이 안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경기가 어쨌든 배당적인 1.42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전력 차이는 엄청 심합니다. 페로제도는 진짜 존나 못하는 팀이에요. 여기 막 리텐이나 막 안도라마 여기랑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나. 개똥이야 개똥. 이거로 결국에는 반대로 접근하기에는 아무리 로테이션을 돌린다 할지언정 어려운 사이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런 건 결국 그냥 가놓고 뭐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A매치가 좋 같아요. 반대로 보기가 쉽지가 않아.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해. 여기 뭐 거의 뭐 동남아 애들보다도 볼 못 차는 애들이 걔네랑 붙여놔도 이제 못 이길 팀이니까. 아무리 그렇다도 북마케가 홈 경기고 직전 경기 어쨌든 승리로 기세 좀 가져왔고 해외 배당도 많이 빠지고 있는 흐름에서 로테이션 뭐 돌아간다 한들 그래도 북마켓 사이드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뭐 당연히 변수는 좀 있어 보입니다. 전력차가 심하다. 북마켓은 언더 1대0 2대0 이 정도 느낌으로 다 봅니다. 세 번째 네덜란드 지브롤터. 여기서부터 다시 유로 예선인데, 네덜란드 여러분 봤잖아. 프랑스 상대로. 사실 그때 네덜란드는 그 질병 관련 이슈로 제가 전날에 그 네덜란드 경기 있기 전날에 이거는 프랑스가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뭐 보트만이나 뭐 각포 또 프랭키 대용 빠져 있고 뭐 누구야 그 dum프리스 같은 또 측면 자원들 이제 출전 정지에다가 전력적인 누수가 많았어요. 네덜란드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뭐 프랑스가 그날에는 승을 봤었죠. 그래서 뭐 프랑스가 4대0으로 쉽게 이겼는데, 지브롤터 개 깡통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아. 이런 경기 일단 핸디가 몇이야? 5인가? 5 잡혀 있잖아요. 분석 안 돼 이거. 분석 안 돼요. 제이제이님 어서오시고. 이거 그냥 뭐 전력적으로는 네덜란드가 뭐 5대0은 기본적으로 넘길 수 있는 전력 차이야. 마음먹게 달려있어. 본인들이 씨발 프랑스한테 개 털렸네. 또 누구야 그 쿠만 감독이 데뷔 좀 망쳤잖아요. 또 홈에서 또 기세를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많이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새끼들 프랑스전 보니까 뭐 발린 건 발린 거라 치더라도 뭐 PK도 놓치고 전방 쪽에서 기회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었거든 네덜란드가. 프랑스도 이제 후방 쪽에서 빌드업 시 실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기회들을 잡았던 네덜란드 하나도 못 살려서 하나도. 이 개새끼들 못 살린다. 그럼 언더 찍거나 뭐 프렌 찍거나 햄무 찍거나 뭘 가도 핸디로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금 네덜란드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어쨌든 간 정석적으로 어쨌든 직전 경기에 뭐 실점이 많았던 거 그렇다 치더라도 전방 쪽에서 찬스를 살리는 능력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어쨌든 프랭키 대용 빠져있고 이런 부분들. 물론 오늘 네덜란드가 복귀자들이 많긴 합니다. 직전 경기 빠졌던 그 질병 관련으로 빠졌던 애들이 좀 많이 복귀를 해요. 그래서 뭐 핸디로 접근한다면은 그래도 와인 찍는 게 맞지는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냥 정석적인 6점 언더 볼게요. 6점 언더. 6점 언더 볼 텐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좋아 보이진 않아요. 4마인이 아니라 5마인이요. 5마인 이거 5마인 6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지 이제 핸승 나오는 경기입니다. 뭐 전력적으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건 뭐 다윗 대 골리앗 수준도 아니야.
훨씬 더 격차가 심해요. 10대 11로 해도 네덜란드가 개털만한 팀입니다. 지브롤터는 뭐 항상 뭐 5골 이상씩 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배트면 많이 몰리긴 했더라고. 6.5 온도에 직접 경기 매치업을 봤을 때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서 오시고 여러분들. 네 번째 아일랜드 대 프랑스 히로에서 또 예전에 이제 앙리의 신의 손 매치네. 아일랜드 대 프랑스 잡혀 있는데 일단은 아일랜드 같은 경우 직전 경기 라트비아 상대로 평가전 A매치가 있었고 홈에서 승리는 가져갔어요. 우리가 그래도 이거는 가져왔었죠. 아일랜드 승이랑 아침에 레이커스 역배승 미리 찍어가지고 가져왔었던 좋았던 매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일단은 뭐 네덜란드 좀 전에 봤던 네덜란드 박살 낸 흐름에 있어서 어쨌든 전방 쪽 자원들이 프랑스가 폼이 좋았어요. 후방이나 여기는 일단은 누수도 좀 있고 바람도 없고 그밖에 뭐 살리바나 뭐 제시의 포파나 이런 자원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분명 빌드업 상황에서 네덜란드 상대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불안한 부분을 분명히 프랑스가 노출했던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방에서의 파괴력만큼은 역시 음바페 그리고 그리즈만, 요즘 AT에서도 한때 그리즈만이 이번 시즌 전반기랑 중반 겨울 흐름에 있어서 뭐골 결정력에 대해 쉬운 찬스를 워낙 많이 놓쳤었는데 이제 A매치 들어오기 한 몇 주 전부터 확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AT 마드리드 엄청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었잖아. 그걸 여지없이 국대에서 그리즈만이 보여줬었고 또 무한히 프랑크의 유일한 사람 새끼 물론 쉬운 찬스를 무한히도 좀 놓치긴 했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키핑이나 뭐 드리블 또 연계 플레이 지르고 나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전방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프랑스가 아일랜드 상대로 생각보다는 좀 고전하는 내용들을 종종 보여주긴 했었는데 뭐 그러니까 핸디값에 있어서 뭐 승리 자체는 그래도 좀 가져가는 편이었고, 오늘 경기도 어쨌든 아일랜드가 뭐, 뭐 콜먼이라든가 뭐 이런 자원들이 좀 복귀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조금 직전 경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한데 뭐 프랑스가 설사 로테이션을 돌릴지언정 어쨌든 유로 예선이고 공격진들의 폼을 봤을 때는 아일랜드가 실점하기에는 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아일랜드의 공격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뭐 프랑스가 2골 이상 줄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이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 충분히 잡을만하다. 다만 핸디는 패스할게요. 요거 핸디는 패스. 핸디는 뭐 찍는다면은 직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마인 쪽으로 건드려야 되는데 썩 막 땡기지는 않는다. 그 정도 느낌 보시면 될 것 같다. 언어봐도 쉽지 않다. 다섯 번째 폴란드 대 알바니아. 아니 보더니 하루 남았어. 올해 일요일까지였잖아. 근데 제가 그 공지 남겼잖아. 일요일 거는 뭐 다음 주 일요일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날 원하시면은 뭐 말씀해 주시면 그날 보내드리겠다고. 폴란드 대 알바니아 요 경기가 이제 제가 직전 경기 체코 대 폴란드 때 그랬잖아요. 이거 둘이 그냥 나눠 먹고 알바니아만 제끼면은 둘이 사이좋게 올라간다. 두 국가 간에 어쨌든 사이도 나쁘지 않고 알바니아보다는 얘네 둘이 사이가 좋거든요. 여긴 종교가 다르니까 알바니아는 이슬람 쪽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뭐 가톨릭이나 개신교 그쪽이고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체코가 그냥 전반전에 게임이 끝나더라고. 슈팅 8개 때렸는데 3골이 들어갔어요. 폴란드의 수비적으로 좀 아쉬웠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는 이거 알바니아는 반드시 잡아야 돼요. 유로로 갈 거면은 특히나 홈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원정 가서는 어떻게 될지 결과가 모르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그렇게까지 만만한 팀은 아니에요. 전력적으로도 물론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누수가 알바니아가 있어요 지금. 그 누구야? 첼시의 이제 브로야 또 부상으로 빠져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브로야 같은 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탈란타의 또 짐시티 같은 애들 물론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쨌든 간에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그 새끼 누구야? 이브리그 이름이 뭐였더라? 잠시만요. 우준이 뭐 이브리그에서 뛰는 놈인데
이번 시즌 폼이 엄청 좋아요. 20골이 나왔어. 20골. 팀이 어디였더라? 팀이 헷갈리네. 어디였더라 팀이. 그라나다 기억났다. 그라나다. 스페인 2부에서 뛰는데 20골이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폼이 좋은 어쨌든 우준이 같은 애들 또 버티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수비 쪽에 쿰블라, 물론 로마에서 더럽게 못하긴 합니다만 이름값은 있고 빅리그에서 뛰긴 하잖아요. 요런 애들이 그래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나름대로 폴란드 정도로 상대로는 막 그렇게까지 막 개발릴 만한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이고, 전력적으로 어쨌든 폴란드도 뭐 피용트콥스키나 수비 쪽에, 아니면 사이드 쪽에 이제 베레진스키나 뭐 누수들이 있잖아요. 걔 누구야, 유벤투스의 그 새끼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장신 공격수 있잖아, 뚝배기 좋은 놈. 걔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폴란드는, 그리고 문제가 빌드업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매치는 결국에는 두들겨 패는 그림으로 갔을 때 가장 안전한 흐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을 좀 활용하고, 근데 폴란드가 결국 레반도프스키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엘린스키 있고 좋은 선수들 많아요. 지엘린스키 레반도프면 끝난 거 아니야 전방에. 얘네까지 연결이 안 돼. 뒤쪽에서 뭐 리네티 뭐 요런 미드필더 좋은 자원들이 있긴 합니다만 빌드업에 능한 자원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활동량이나 뭐 요런 부분에 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폴란드가 조금 월드컵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알바니아 정도 상대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도적인 운영이 가능할 사이즈로 보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미드필더 쪽에 막 스지만스키 이런 애들로 좀 치고 올라오는, 프랑코프스키나 치고 올라오는 자원들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아예 변수가 없어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그러니까 질 가능성은 많이 떨어져 보이고, 알바니아 어쨌든 무승부 작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폴란드가 그 수비를 뚫어내야 되는데 막말로 측면 쪽에서 폴란드가 크게 흔들어줄 자원이나 크랙이 없어요. 폴란드에는 레반도의 한방, 지엘린스키의 어쨌든 미드필더에서 좀 해주는 부분들, 요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폴란드가 조금 해줘야 되지, 이거를 만약 측면을 부수고 요럴 만한 움직임은 폴란드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못 뚫을 수도 있고, 혹은 알바니아한테 먼저 먹힐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여요. 그런 측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거 홈 경기고 여기서 못 이기면 폴란드가 떨어질 가능성이 생각보다 커진다. 알바니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제 예상대로 직전 경기 체코전에 그냥 내주고 이 경기에 좀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도 폴란드가 잡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뭐 핸디 쪽으로 접근한다면은 쉽지 않게 잡을 것이다. 좀 어렵게 한 골 싸움 1대0 2대1 뭐 그 정도 느낌으로 보고요. 어노바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직전 경기 수비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알바니아도 우준이라는 또 최근에 폼 좋은 주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브로여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점 봤을 때 다득점 2대1 정도 봅니다. 2대1 정도. 폴란드 그렇게 잘하는 팀 아니야 여러분들. 경기 보면은 안 걸려요. 존나 못해. 레반도프스키 한방 그런 거 믿고 갈 수밖에 없다. 몰도바 대 체코 요로 예선이고요. 몰도바도 어쨌든 주요 자원 이오니타가 계속해서 빠진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죠. 직전 경기도 페루제도와의 홈 경기였었는데 PK 아니었으면 골 못 넣었을 거야. 몰도바도 그만큼 이제 뭐 경기력이 쓰레기. 여기 말씀드렸잖아. 체코, 폴란드, 여기 알바니아 있고 여기 몰도바 페루제도라고. 페루제도인가? 맞죠? 페루제도. 갑자기 헷갈리냐? 맞을 거예요. 둘이 자판기에다가 뭐 알바니아 정도가 이제 좀 다크호스고 유력 후보고 요 정도 느낌이라고. 뭐 이걸 체코 승을 안 볼 수가 없다. 뭐 직전에 폴란드전에 시원하게 이겼던 체코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뭐 잡고 가야 되는 매치니까 이거 뭐 일반 승을 안 볼 수는 없고, 결국 핸디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는 어쨌든 매치라고는 보여지는데, 글쎄요 체코 역시도 전방 쪽의 자원들이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흘로제기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체코의 신성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나름 그래도 자리를 잡으면서 또 역할을 해주고 있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뭐 수책이나 뭐 바락 같은 자원들, 퀄리티 있는 자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먹제 쿠차나 뭐 츠방카라 같은 애들이 직전경에 또 좋은 모습을, 좋은 결정력을, 좋은 모습이라기보다는 좋은 결정력을 보여준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마행 가능성이 높다. 제가 봤을 때는.
체코가 직전 경기 막 폴란드 상대로 3골이나 받고 했습니다만 솔직히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폴란드나 체코나 또이또이해요. 막 크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 체코가 스코어만큼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오늘 막 무조건 시원하게 이긴다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방쪽에서 슈팅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날카로운 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또 몰도바 같은 경우 워낙 약체기도 하고 득점이 기본적으로 힘들어 보인다. 몰도바가 체코의 지금 좀 공격진들의 또 젊은 애들이 많아요. 체코가 그런 부분 봤을 때 마이너스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마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봅니다. 7번째 스웨덴 대 아제르바이잔. 이것도 유료 예선이고 일단은 뭐 스웨덴이 직전 경기 벨기에 상대로 홈에서 일단 게임이 안 됐죠. 근데 이 게임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뭐랄까 제가 볼 때는 결정력 차이에요. 결정력. 그러니까 마지막 찬스에서의 또 한방. 벨기에는 하필이면 루카쿠가 걸리는 족족 들어왔잖아. 루카쿠가.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스웨덴이 홈이었던 걸 감안한다면 그렇게까지만 밀리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홈이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했던 사이즈에서 벨기에가 조금 더 퀄리티가 당연히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3대 0까지 벌어졌었던 스코어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좋은 찬스들이 은근히 조금 있었는데 특히 클루세스키 쪽에서 만들어내는 찬스들은 꽤나 양질의 찬스를 스웨덴이 만들었었습니다만 이삭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았고 뭐 포르스베리도 너무 쉬운 찬스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던 뭐 그런 움직임인데 스웨덴이 어쨌든 강점은 만드는 플레이는 괜찮아요. 일단 포르스벨이 크루스벨이 있잖아.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들은 2선 쪽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돌리고 뭐 찌르고 올리고 이런 플레이들은 스웨덴이 상당히 좋은데 약점은 수비가 약점이 수비. 제 직전 경기도 벨기에전에 수비적인 불안함이 스웨덴이 심하다. 그거를 직전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극복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꼴등을 해서 강등을 당했고 근데 벨기에전이 여전히 드러났었던 부분인데 오늘 경기 상대가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이거는 수비적으로 스웨덴이 어쨌든 그런 상대의 창을 막아내는 시간보다는 본인들이 뚫는 시간이 많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히 점유율도 확실히 잡아갈 테고 어쨌든 이 조 자체가 벨기에 1강에다가 밑에 스웨덴 오스트리아거든요. 오스트리아 근데 직전에 또 승리를 거뒀죠. 여기에 자판기인 이제 아제르바이잔이나 에스토니아 자판기 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뭐 일반 승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이의 사이즈에서 행운의 행승이냐 뭐 그거를 접근해야 되는 사이즈인데 공격 쪽에서 움직이면 스웨덴이 어쨌든 직전 경기 벨기에전 약간 포메이션을 본인들 색깔과 좀 다르게 가져갔어요. 일단 크루세스키가 톱자운으로 나왔잖아. 이삭이랑 투톱 형태로 나왔었던 사이즈고 오늘은 다시금 원래대로 오른쪽 측면 공격 쪽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흐름에 있어서 조금 더 직전기 벨기에전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다득점 스웨덴이 2골 이상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똥줄로 막 1대0 이런 그림보다는 뭐 찬스를 놓치면 솔직히 뭐 그럴 수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만들어내는 양질의 찬스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뭐 스웨덴이 적게 가져갈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뚝배기로 상대하기 쉽지 않아요. 스웨덴 같은 북유럽 애들은 높이가 높아. 라이언님. 높이가 높아가지고 뚝배기보다는 오히려 역습 형태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솔직히 이름값 있는 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선수 혹은 막 빅리그에서 좀 이렇게 할만한 애들은 딱히 없어요. 아제르바이잔 뭐 요정도 팀에는 뭐 크게 없어. 한번 보면은 누가 있냐. 어, 아제르바이잔 음, 없어. 모르는 이름밖에 없어요. 모르는 이름밖에. 음. 그나마 한 명 있네. 코쿠추 한 명 있네. 그나마. 야, 얘 말고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머지 애들 뭐 아제르바이잔 리그
밖에 없어. 뭐 전력적으로 막 크게 스웨덴 고전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스웨덴 1마인 봅니다. 1마인. 언어반은 제가 다 패스 때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봐왔던 경기들 대부분이 뭐 그리스 리투, 북마케 페로, 네덜란드 지브롤터, 아일랜드 프랑스, 뭐 몰도바 체코 이 경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약체 팀들이 득점 가능성이 떨어져요. 일단 득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많이 넣어야 대부분 경기에서 한 골 아니면 무득점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1앤디 같은 경우는 오바를 찍을 바에는 1마인 찍는 게 낫고, 언어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살각 아니면 언더가 뜨는 다 그런 그림이 다 똑같아. 결국 지뢰를 어떤 거를 피하고 어떤 거를 이제 밟고 뭐 이런 싸움이라고 보여지고요. 오스트리아 대 에스토니아 유로에서 이것도 전력 차이가 일단 극심합니다. 좀 전에 봤던 아제르바이잔이랑 같은 자판기예요. 에스토니아 자판기를 만났고 오스트리아가 이기는 것 자체는 뭐 기정사실이죠.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경기고 1.07. 근데 어쨌든 간에 오스트리아가 물론 오늘 경기 자비처에 대한 몸 상태 이슈가 있어요. 직전 경기 또 자비처가 멱살 캐리했잖아요. 불투명 안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뭐 이게 어쨌든 유로 예선이 홈에 에스토니아 상대라면 제가 볼 때는 선발로 안 쓸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굳이 뭐 지렁이 밟아 죽이는데 뭐 온 힘을 다해서 뭐 꾹 눌러 죽일 필요는 없잖아. 그냥 쓱 그으면 그냥 죽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알라바는 오늘 복귀 이슈가 있습니다. 수비 쪽에 복귀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오스트리아가 제가 직전 분석 때도 뭐 그레고리치나 뭐 바움 같은 이 분데스리가에 상당히 좋은, 호펜하임에서 유일한 사람 새끼인 바움가르트너나 아니면 또 그레고리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득점에서 순도 높은 득점력이 있었는데 두 선수 다 좋은 활약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비처도 그렇고. 자비처가 설사 없다고 한들 요거는 마인 가능성이 최근에 오스트리아 공격진의 폼을 감안했을 때는 높다. 뭐 위모 같은 경우도 한 방 있고, 플로리안 카니치도 측면에서 충분히 흔들어줄 수 있고, 공격 자원들의 폼이 지금 리그에서 괜찮아요. 소속팀에서 활약들이 다 괜찮기 때문에 마인승의 가능성 1마인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 대 불가리아.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에스토니아 상대로 평가전이 있었죠. 불가리아는 이제 유로 예선 직전 경기지 몬테네그로한테 홈에서 별다른 찬스도 없이. 그러니까 불가리아는 그거야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베르바토프가 은퇴한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개똥이에요 개똥. 반면에 헝가리 같은 경우 그래도 막 소보슬라이나 최근에 치고 올라와주는 이제 자원들이 있죠. 뭐 전방 쪽에서 어쨌든 소보슬라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힘이 되고, 뭐 살라이, 더군다나 울산의 마틴 아담이 또 데뷔골인가 직전 경기 1대0 승리에 또 일조를 한 부분, 수비 쪽에서도 올반이라는 또 퀄리티 좋은 자원이 있고, 라이프치에서 뛰는 이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력 자체는 지금의 불가리아를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헝가리 쪽이 많이 좋습니다. 해외 쪽에서도 90% 몰렸어요. 90%. 근데 이게 90%가 맞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직전 경기가 이게 평가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평가전에서 내용을 좀 헝가리 대 에스토니아 홈 경기였잖아 어쨌든. 근데 그때 제가 예상하기로는 헝가리가 이게 1군들 출전 시간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만 뛰거나 후반만 뛰거나 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요. 한 6, 70분 때까지 뛰었어요. 6, 70분. 근데도 경기 내용이 막 썩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전방에서 만드는 능력 있잖아요. 만드는 능력 자체가 썩 좋은 팀은 아니에요. 헝가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소보슬라이 같은 자원들도 번뜩이는 자원이지 뭔가 지공을 하면서 만드는 플레이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킥이 좋고 번뜩임에 있어서 조금 더 활용도가 있는 자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득점으로 갈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있어 보이고, 어쨌든 불가리아의 상태를 봤을 때는 불가리아가 득점을 기록하기에는 진짜 많아야 한 골 정도, 그 정도 사이드로 보이고, 헝가리도 제가 볼 때는 막 3골 이상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결국에 한 골 아니면 2골.
1대0, 2대1, 뭐 1대1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뭐 똥배에 대한 메리트는 제가 볼 때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 차라리 언더 찍거나 아니면은 배당 좋게 무승부해무 쪽을 좀 노려보는 게 이 경기에 있어서는 다른 걸 떠나서 불가리아가 개 똥인 거는 알겠는데 헝가리가 이 정도 배당을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배당인 1.5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경기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좀 저배당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무에 대한 가능성이 아예 없어 보이지도 않고 이게 딱 배당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1.35 무승부 3.7 역배가 7.2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리아가 개씹이기 때문에 역배가 날 가능성 진짜 많이 떨어져. 근데 헝가리도 득점력에 있어서 만드는 찬스나 이런 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불가리아가 잘 잠갔을 때는 3.7에 대한 무승부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딱 배당 이게 오즈들이 귀신같이 줬어. 이 배당 그대로야. 불가리아 이길 가능성은 떨어져. 그러니까 헝가리가 최소 한 골이 정도는 박는다고 쳤을 때 1대1 무에 대한 수치는 있어 보여요. 뭐 2대0도 뭐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 봤을 때 뭐 이 정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몬테네그로 대 세르비아. 이런 경기는 기본적으로 건들고 싶지가 않아. 뭐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이나 역사 뭐 세계사 좀 하시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였잖아 원래. 원래 한 나라였어요. 원래 이거였다고 나라 이름이. 둘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진 지 벌써 꽤 됐죠. 이런 매치는 기본적으로 일단 전력적으로는 당연히 업로드 한 7시 반쯤 되지 않을까? 7시 45분? 8시 안에 됩니다. 전력적으로는 당연히 세르비아가 훨씬 좋아요. 훨씬. 몬테네그로도 아까 뭐 불가리아 베르바토프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 몬테네그로 요베티치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늙었잖아 이제.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에 이제 무고사 같은 애들도 고베 가서 벤치 따리 하잖아. 폼 많이 떨어져 있고. 미드필더 쪽에서도 뭐 없어요. 솔직히 딱 봤을 때. 막 믿을만한 그런 사이즈 애들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다 지금 몬테네그로 쪽에. 뭐 그렇다고 아예 불모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잖아. 같은 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변방 리그, 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뭐 자국 리그 애들, 뭐 터키 리그 애들, 뭐 스웨덴이나 그래도 유럽 리그 어느 변방 리그 변방 팀에서 좋은 팀에서 뭐 사비치가 있긴 하네 수비 쪽에. 뭐 이런 활약하는 선수들이 그래도 있기는 한데 확실히 그래도 이게 뭐 전방이나 특히 미드필더 쪽에서는 갭이 커요. 수비 쪽이야 좀 어떻게든 비벼볼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이게 세르비아는 어쨌든 블라우비치, 미트로비치, 타디치가 버티고 있고 전방에 여기에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코스티치가 측면 쪽에 부상되긴 했습니다만 밀코사가 직전 경기 교체 투입되면서 체력적인 안배를 어쨌든 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력 차는 원정인들 1.62 뭐 이 정도 배당보다 저는 좀 저배당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게 줬어. 근데 높게 준 이유는 분당 국가끼리 붙기 때문이에요. 분당 국가끼리. 그래가지고 전력적으로만 보면 세르비아를 찍는 게 맞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매치는 전번에도 제가 터키 경기 있잖아. 어디 아제르바이잔이었나요? 여기 대 터키였나? 헷갈리네. 아닌데 아르메니아였죠. 어떻게 이렇게 이거 무승부면 봤잖아. 경기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전력이 앞서기 때문에 터키가 뭐 주도적인 운영을 했습니다만 햄무 떴잖아요. 이때 뭐 부주럭으로 와서 먹었었고 무햄무로 이 경기도 그렇게 봅니다. 세르비아가 질만한 경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어쨌든 좀 역사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뭐 주력으로 찍거나 그럴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다. 무승부햄무 뭐 어느 번 5점 봅니다. 2대1 아니면 뭐 1대1 그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버도 봅니다. 오버도 보는데 썩 막 좋아 보이는 것까진 모르겠어요.